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 실무 자격증, 기계제도 및 기계설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동력 전달 장치의 3번 V벨트 분리 부품에 대해서, 여기 부품에 대해서, 자,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제도는 완성했고요. 자, 그 제도 완성한 곳에 그 치수 및 공차, 표면 거칠기 등을 도면 제도하도록 할 거고요. 부품 전체 치수 제도 방법, 기호 맞춤 공차 및 일반 공차, 기하 공차 제도 방법, 표면 거칠기 제도 방법, 케이스 규격집, 캐드 명령어 활용 방법 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명령어 단축키는 여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명령어 단축키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예제나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의 설명 부분란에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을 제공할게요. 자, 도면은 들어와서 이미 해동은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요. 이제 치수를 넣으시면 되고, 치수를 뭐 바람직하게 넣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얘를 측정을 하면서 이제 제도를 완성했으니까 측정한 그 데이터 바탕으로 이제 치수를 기입한다, 그런 마인드로 진행하고, 그리고 조금 더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제품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지만, 제도를 했지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 도면을 가지고, 그죠? 누군가는 이걸 제작하시겠죠? 가공을 하시겠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도록 도면 치수를 기입한다, 그런 마인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적당히 무브 이용해서 조금 옮겨 놓고요. 얘를 지금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지금 다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좀 적당히 옮겨 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 확대하는 것도 좀 위치를 좀 멀리 띄워 놓고, 그 다음에 국부토상으로 우측면 본 것도 조금 멀리 띄워 놓겠습니다. 치수를 완성하고 이제 가까이 붙이는 방식으로 할게요. 되도록이면 좀 일단은 멀리 띄워 놓고요. 자, 여기 치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치수를 줄 때, 우리가 이제 여기 V벨트 풀리 쪽부터 먼저 그랬을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에. 이 부분부터 치수를 먼저 좀 주시면 어떨까? 네. 자, 그 일환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쳐다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치수를 먼저 주자면, 이 부분이 먼저 생각나네요. 저는. 여기. 이 부분, 9.2. 이게 L0였나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주는데, 이제 요렇게 좀 올려놓고요. 주고. 그 다음에 DAN 쳐서 각도로 요렇게 하나 뽑아 놓을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각도를 좀 뽑아 놓고, 얘를 가까이 두면 안 되고, 요 사이에다가 우리가 표면 거칠기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조금 더 띄우겠습니다. 이쪽에 공간을 좀 준다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이제 Y급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K였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 요 부분이 K였죠. 예, 규격집 보면. 그래서 K 위치 찍어서 선 하나 뽑아 놓고요, 지수. 이것도 한 요 정도 뽑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K0였을 겁니다. 그죠? 요 바닥 쪽. 얘도 뽑는데, 같은 선상에 두지 마시고요. 같은 선상에 두면 화살표가 서로 좀 어색하죠? 이해가 안 되죠? 예, 같은 선상에 두지 마시고, 자, 얘를 찍고, 여기 찍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단차를 줍니다. 이렇게 단차를 좀 줘서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도 표면 거치기 넣어야 되니까 요 공간을 좀 많이 준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치수 줄 때, 치수는 첫 번째 치수는 사실 예서부터 처음에 외형선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처음 거는 12에서 15mm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죠.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두 번째 거는 이제 8에서 12mm, 또 8에서 12mm, 8에서 12mm 등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면 거칠기가 들어간다는 걸 감안해서 조금 더 많이 벌립니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야지 도면이 조금 더 보기가 좋습니다. 예, 다르게 표현하면. 자, 그럼 이렇게 표현됐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바닥 쪽에 보면, 이제 여기 지름 작은 것부터 먼저 넣을 텐데, 이걸 제도할 때 제가 오른쪽에 있는 여기서부터 선을 뽑아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15파일 거예요. 근데 15파이에서 좀 모자르다 그랬죠. 이 치수는 얘 때문에. 여기서 선을 뽑아왔기 때문에. 예, 그 설명을 드렸죠. 두상상으로. 그러면 치수를 이렇게 줄 수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분해를 해서 숫자를 바꿔도 되거든요. 숫자를 바꾸셔도 되고, 예. 그런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얘하고 얘는 딱 절반일 거잖아요. 15의 절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러 기능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벌려놓고요. 치수를 여기에 먹이는 거예요. 여기 주고 위에다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수가 나오겠죠? 얘도 조금 많이 벌려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사이에도 표면 거치기가 이제 X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얘도 좀 적당히 많이 조금 띄워놓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치수 고치는 거 없이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지금 여기는 취수 보조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긴 한데 이쪽은 좀 빼야 돼요. 어차피 근데 여기 분해는 한번 하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여기 화살표나 여기 취수 보조선을 숨기는 기능이 또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예, 이런 선 종류 이런 것들을 뭐 끄고 켜는 이런 기능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속도 면에선 얘를 잡고 X로 분해하고 이렇게 지우시고 숫자만 따로 바꿔주면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폭파하고 요거 분해하는 방식으로, 제가 자꾸 폭파라고 표현하는 건 이 X라고 하는 기능이 예, 폭파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해라는 기능. 예, 그래서 제가 자꾸 폭파라는 말을 쓰고 분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같은 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취소 줄 거고 얘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분해해서 얘 날리면 되겠죠? 그 방식으로 택할게요. 자, 그 다음 취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취수였죠. 얘는 그냥 측정한 취수죠. 요거 취수 하나 있고 그 다음 취수도 요거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우리가 측정을 했던 취수고요. 됐죠? 요 사이 간격을 어떻게 벌린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문자 하나가 여기 더 들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요 문자 폰트 자체가 우리가 3.5로 세팅했어요. 그래서 요게 3.5, 3.5니까 일단은 7이고 요 사이에 어떤 빈 공간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빈 공간까지 합산해서 보면 여기가 거의 8에서 12 사이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문자 한 개가 여기 더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해주면 이 간격도 등간격 맞출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정한 룰 8에서 12mm의 간격도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문자 한 개 더 들어간다는 마인드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호칭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측정을 최초에 측정했던 거 있었죠. 그 다음 여기 하나 넣어주시고 여기도 문자 한 개 더 들어간다는 마인드. 그 다음에 끄트머리 전체 치수 하나 넣어주셔야겠죠. 끄트머리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전체 치수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제가 왜 얘를 조금 더 벌려놓으라고 했는지 이해되시죠? 사실 여기서 치수를 한 개 더 뽑으면 이렇게 뽑아지거든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얼추 나오죠.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이 벌려놓고 그 거리가 이제 치수를 다 넣고 나면 멀어지면 좀 당겨 오시고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많이 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 타서 여기 전체 치수 이렇게죠. 여기 전체 치수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 얘도 지금 반절밖에 없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러면 치수가 얘가 이제 폭이 5였거든요. 폭이 5였어요. 이게 B2였죠. 그래서 폭이 5였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재면 2.5인데 얘도 대충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치수 뽑고 분해해서 그냥 해도 되는데 나는 정치수로 뽑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미러 기능 이용하셔서 이렇게 미러 해주고 치수를 요 미러한 선과 선을 찍어주시면 정치수가 나오죠. 네, 이렇게 뽑아놓고 얘를 지우고 또 얘도 분해해가지고 또 하면 되겠죠. 요 사이를 조금 더 많이 벌려준 이유는 얘도 여기에 예, 표면 거칠게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벌려줬습니다. 여기도 여기도. 자, 저장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6mm라고 우리가 측정했던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도 완성했죠. 뽑아주고 그 단면 안쪽에는 되도록이면 치수는 예, 있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보기 좋게 바깥으로 좀 뽑아 놓으십시오. 예, 이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단면 안쪽에는 치수 되도록이면 예, 절대 넣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절값 이게 F값이었을 거예요. 요거 10으로 제가 들어간 걸로 기억합니다. 10으로 얘도 조금 거리 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있어야 되겠죠. 치수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살짝 검도를 좀 해보자면 전체 폭, 전체 지름이 있죠. 그러면 얘는 그죠? 만약 이걸 전체 가공한다 치면 이 전체 소재는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치수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치수로 예, 판단하시면 돼요. 얘를 참고 치수가 아니라 이 치수가 있어야지 이 소재를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가공하기 전에.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얘를 주물러 뜰 거긴 한데 어쨌든 이 전체 치수는 굉장히 중요한 치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기타 규격집에서 제공되는 이런 치수들은 반드시 이거 보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 값도 이게 반드시 똑같아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적용되는 공차 값도 예, 규격집에 있는 거를 정확하게 이제 예, 기입을 하셔야 돼요. 자, 우선 여기까지 넣으면 얼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확대했는 부분 기억나십니까? 여기가 제 기억에는 R1, R2, 3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R1, R2, R3, 0.2, 0.5, 1 넣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이걸 2배로 우리가 확대했을 거니까 반경도 2배로 커졌을 거예요. 한번 넣어볼까요? DRA 여기가 0.2여야 하는데 0.4가 나오고 DRA 여기도 0.4가 나와야 되는 0.5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오고 여기는 0.1이 나와야 되는데 2가 나오죠. 2배로 커졌죠. 자, 그러면 더블 클릭으로 이걸 수정해도 되고요. R 0.5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도 되고 자,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특성 창에서 조금 만지는 기능도 있어요. 이번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더블 클릭으로 수정하는 건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일단 바꿔야 되는 여기 이 숫자 전체를 지시선을 다 선택해 놓고 이거 외에는 클릭을 하지 마시고 얘들만 선택돼야 돼요. 딴 게 섞이면 여기가 안 나옵니다. 자, 여기 내려다 보시면
1차 단위 문자 안에 보면 1차 단위 쪽 안에 보면 스크롤바 좀 내리면요. 여기 보면 선형 치수 축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를요. 우리가 지금 얘가 1이면 숫자를 다운시키려면 0.5로 낮추면 얘가 1로 되는 거죠. 얘도 0.5% 그러니까 50% 낮추면 0.2가 되죠. 그 마인드로 얘를 0.5로 주고 엔터를 치면 1로 50%씩 다 다운 사이징 됩니다. 됐죠? 형태는 당연히 R2지만 치수 자체를 다운 사이징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선형 치수 축척, 선형 치수 축척 여기서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컨트롤 1번 혹은 CH 엔터 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이 지점이 여기가 이 지점이라고 이렇게만 두면 덩그러니 두면 안 되겠죠. 여기가 얘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어떤 넘버링이 필요한데 이때는 알파벳으로 대문자를 쓰고야 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T 엔터 치시고요. 박스 요렇게 하나 잡고 대문자 A로 한번 칠게요. A로 치고 드래그로 해서 폰트는 3.5로 해주십시오. 3.5로 해주고 닫고 되셨죠? 요거를 요렇게 옮겨놓으면 되겠죠? A고 자 그러면 A가 또 얘라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여기다 옮겨놓고 A는 A인데 어떤 A냐? 얘가 디테일된 거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디테일된 거죠. 확대된 거죠. 줌된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단순하게 A라고 두지 않고요. 이 디테일이라고 영어를 좀 써주시고 아니면 한글로 확대다라고 써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조금 내려서요. 그러면 확대를 했으니까 디테일을 했으니까 이거 몇 배 디테일 했냐? 그래서 스케일이라고 주고 2배 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요거 살짝 드래그해서 상단에 보면 자리 맞추기 중에 중간 중심이라는 걸 써주면 딱 중간에 오세요. 이렇게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얘를 중간에 딱 옮겨 태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2배가 커진 거죠. 됐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부분 확대도 된 것 같고요. 사이즈 약간 위치를 약간 조금 당겨 놓을까요? 이름 좀 찾기가 쉽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이제 파이 기호가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기타 공차 일반 공차 기호 맞춤 공차를 고려해서 계속 진행할게요. 이제 치수는 얼추 넣었고요. 그 다음에 치수를 좀 정리하면서 끼워 맞춤 일반 공차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서두에 이제 분해를 한다 그랬죠. X 엔터 치고, 이쪽을 여기 날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밑에 날리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기가 15의 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밑에 쪽으로 이 부분을 날려야죠. 이 부분을 날려주시고, 여기는 어떻게 쓸까요? 파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C로 하고, 얘가 파이니까 다 파이잖아요, 여기가. MA 엔터를 쳐서 얘를 원본을 복사하고 이걸 붙이면 이게 복사가 안 돼요. 서식이 복사가 안 돼. 그러니까 파이 기호가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법 중에 이런 방법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거는 여기 보시면 컨트롤 1번 누르시면요. 요 숫자에 대해서 여기 숫자에 대해서 뭔가 바꿀 수 있는데 지금 문자가 이렇게 됐죠. 이미 이 선을 자, 지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안 되는 이유가 한 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여기 특성창 들어가서 취소 머릿말에다가 %%C를 줘서 복사 붙여넣기 하려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세팅 자체가 취소처럼 이렇게 한 몸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분해를 해버렸죠. 그래서 일단은 백키, 컨트롤 Z로 백을 좀 시켜놓고요. 한번 만들어 놓고 다시 돌아왔어요. 얘를 그려놓고 다시 CH 엔터 혹은 컨트롤 1번 눌러서 얘를 선택하면 여기 치수에 대해서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1차 단위 쪽에서 치수 머릿말 여기에다가 %%C로 주면 %가 일단 붙어요. 파이가 닫고 자 요거 기준으로 MA 엔터를 쳐서 원본 찍고 4번으로 드래그 하거나 클릭 저는 드래그로 한 방에 이렇게 치수를 줄 수 있습니다. ESC 이렇게 해놓고 얘를 분해해서 그 다음에 얘를 지우는 게 맞겠죠. 순서상으로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주고 여기 됐고 여기도 얘도 분해해야 되겠죠. 선택하고 분해해 주시고 요거 날리고 그 다음 얘는 어디로 갈까요? 뒤로 보내주셔야죠. 이렇게 보내놓고 그리고 우리 여기도 끼워 맞춤 공차 들어가야 되니까 살짝 거리 주고요. 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파이 기호는 이상 없이 들어갔고 파이가 더 이상 들어갈 것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끼워 맞춤하고 일반 공차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는 파이 15라고 하는 이 부분은 축에 조립되죠. 도면상에 보니까 축에 조립되죠. 이미 축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축 쪽에는 사실은 소문자 H6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끼워 맞춤상으로는 헐거운 끼워 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죠? 헐거운 끼워 맞춤을 우리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저 숫자조차도 규격집에 이제 첫 장에 한 장 넘겨서 보시면 요런 길이나 글귀가 나오죠.
위급지만에 보면 우린 지금 구멍 기준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기호 맞춤 공차 내에서 구멍 기준 중에 지금 이미 축 쪽에는 뭘 썼습니까? H6를 썼죠. 그죠? 근데 내가 헐건 기호 맞춤을 하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 구멍 쪽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H7 대문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왜 얘를 헐건 기호 맞춤일까? 당연히 이제 V벨트 풀리를 사용하다가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유지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얘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얘 볼트가 이제 체결되어 있는데 이게 너트인데 얘 풀어가지고 얘 뺄 수 있잖아요. 교체하면은 또 끼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즉 좀 쉽게 들어가고 쉽게 빠져야 되는 거 맞죠? 그렇다고 해서 헐건 끼워 맞춤이 얘를 이렇게 고정한다고 해서 여기 이 사이에 틈새가 엄청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딱 맞는데 공차가 좀 있는 거죠. 공차가 타이트하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타이트하다는 소리는 조금 억지 혹은 중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현장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얘는 좀 헐건 끼워 맞춤. 이미 축에는 H6 소문자로 썼으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죠? 대문자 H7을 쓰게 되면 헐건 끼워 맞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 쪽은 어떻게 해요? 네, H7 대문자로. 왜 구멍이니까요. 이렇게 주셔야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치수는 짧은 건 이렇게 당겨내시면 조금 더 길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4파이 맞고 여기는 공차가 없죠? 우리 그냥 측정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90은 혹친경으로 우리가 측정했던 거라서 여기도 이 공차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걸 보시려면 이제 여기로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V벨트 풀리 쪽 예, 들어오셔서 보면 공차가 조금 뭔가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 호칭경에 대해서는 공차는 없고 바깥 지름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가네요. 바깥 지름은 여길 얘기해요. 여길 얘기합니다. 이 바깥 지름이 75에서 118 이내에 들죠? 예, 그렇죠? 여기서 바깥 지름이 아니라요. 우리 호칭 지름 92가 여기 범위 안에 들죠? 그러면 바깥쪽 지름에다가는 여기 101에다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고 하는 허용차, 공차를 준다는 소리예요. 네, 알겠었죠? 92 요거 기준으로요. 호칭 지름이니까 요거 기준으로 이 범위 안에 들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6을 102에다가 적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102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퍼센트 P입니다. 그 다음에 0.6이라고 주고 근데 이렇게 하고 빠져나오면 이게 공차인지 뭔지 이게 그죠? 폰트가 같으니까 이렇게 두진 않고요. 더블 클릭 다시 들어가서 이 부분만 폰트를 0.2로 낮춰 주십시오. 상단에 가서 미안해요. 2.5예요. 2.5로 낮춰주세요. 2.5로 낮춰주세요. 그 닫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폰트가 3.5, 요거는 2.5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네, 이렇게 폰트 하나 줬고 그러면 요거 우리 V벨트 풀리 본 김에 필요한 부분들 더 공차를 집어넣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상단에 가면 우리가 쓴 벨트 형별이 A형이었잖아요. 맞죠? 요거 A형이었어요. 우리 도면을 잠깐 보면 요거 A형이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보면 A형일 때 알파가 우리가 34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잖아요. 맞죠? 그럴 때는 여기 허용차, 즉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를 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34 여기다가 더블 클릭으로 커서 뒤로 보내고 퍼센트 P 플러스 마이너스 0.5 여기서 끝내지 말고 또 퍼센트 D 각도의 도 넣어주시고 요거 아까처럼 드래그 잡고 폰트 얼마로요? 2.5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닫기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저장 누르시고 되셨죠? 요게 필요하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K 허용차는 K 값은 요 위쪽이었죠. 즉 4.5였죠. 여기다가 뭐 주라고요? 또 공차를 주라네요. 더블 클릭 들어가셔서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2에 윗꺽쇠 쉬프트 키 누르고 숫자 6번 윗꺽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여기서 엔터 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엔터 치지는 마시고요. 다시 플러스 0.2에 윗꺽쇠 0 스페이스바 치십시오. 예, 됐죠? 이거 더블 클릭해서 0을 한 칸 앞에 가서 한 칸 스페이스바 하나 넣어주고요. 확인 눌러주면 부호 뒤쪽으로 붙습니다.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저장하고요. 이렇게 공차를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공차가 됐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여기 V벨트 풀리가 더블 홈일 때 그래요. 지금 우린 싱글 홈이죠. V홈이. 더블 홈일 때는 여기 또 어떤 공차를 좀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빼고 F 즉 여기 절반 여기 절반에 해당해서 우리가 10으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도 공차를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주래요. 이 F 값이 어디 있냐 하면 여기 하단에 있어요. 그럼 얘도 10이 아니라 더블 클릭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퍼센트 P 됐죠? 1.0에 드래그 잡고 얘도 폰트를 얼마로요? 2.5로 해주십시오. 예. 근데 얘를 이렇게 하고 나면
저쪽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또면은 이쪽에 있는 게 더 명확하죠. 이렇게는 가로질러 있으니까 보기가 힘들고요.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V벨트 풀리 쪽에 해당하는 거는 예, 포함시킨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키홈을 보셔야죠. 키홈도 뭔가 있습니다. 그죠? 키홈은 이쪽이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형 쓰고 있고 B1, B2, B2 부분이죠. 그죠? B2 부분이죠. 요건 축할 때 우리가 표현했네요. 그죠? 우리는 B2 부분 보셔야 돼요. 보스 쪽이니까. B2 부분은 공차가 어떻게 해요? JS, 이거 대문자입니다. JS9으로 쓰셔야 돼요. JS9. 그 9은 어디에 붙어요? 5라고 하는 숫자 옆에다가요. 즉, 여기다가요. 더블 클릭 들어가서 대문자 JS. 이거 구멍이니까요. 그 다음에 9 이렇게 적어주시고, 위치는 또 move 기능 이용하셔서 오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요 N9는 축할 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T1, 2의 허용차. 우리가 그래서 보스 쪽은 2.3을 더해서 15파인데 2.3을 더했기 때문에 17.5가 3이 나왔죠? 그죠? 17.3이 나왔으니까 T2 부분도 뭘 주라고 합니까? 예, 허용차, 공차를 주라고 하죠. 여기도 주라는 소리예요. 커서 뒤로 보내고 플러스 0.1에 윗꺽쇠, 그 다음에 제로, 스페이스바 눌러주고 더블 클릭하셔서 요거 0 숫자 앞에다가 스페이스바 한 칸 넣어주고 확인 눌러주고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면 공차가 이렇게 포함됩니다. 이상 없죠?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쳐다봅시다. 치수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치수 파이에 조립되는 부분. 얘는 그냥 상관없는 치수들, 우리가 측정한 치수들. 이건 호칭 지름. 호칭 지름에 따라서 여기 공차가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K 값에도 공차 들어갔고, 이 8은 그냥 그대로 썼고, 9.1은 L0 값 그대로고, 여기도 공차가 0.5가 있었고요. 됐죠? 키홈 쪽에도 여기에 공차가 있었고, 여기도 공차가 있었고, 요 F 쪽 여기도 공차가 있었고, 나머지는 됐네요. 그럼 치수적으로는 치수는 다 들어갔고 일반 공차하고 끼워 맞춤. 자, 우리가 끼워 맞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기호로 영문으로 쓴 이 부분을 끼워 맞춤 공차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그 일반 공차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숫자로 된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끼워 맞춤이다, 그죠? 예.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예. 끼워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가, 어딘가에 끼워 맞춰지니까 이제 이런 기호를 쓴 거고, 얘들은 어찌 보면 예, 한편으로는 뭐 끼워 들어가지 않는 부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죠? 근데 어차피 이 숫자에 대해서 그 H77 쪽을 찾아가서 들어가면 얘를 또 숫자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우선은 뭐 도면에서 요구하는 건 이런 거니까요. 시험상에서도 요구하는 게 이런 거라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사실은 둘 다 의미는 같다. 근데 사실은 뭐 현장에서 찾는 건 이렇게 H7이라고 하는 이런 기호보다는 이런 숫자, 이런 일반 공차 정도를 이렇게 숫자로 표현해 주는 공차가 또 현장에서는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왜냐면 얘는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15파에 대해서 H7에 대한 어떤 공차를 또 다른 데이터를 가서 또 숫자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써주는 게 조금 더 눈에 띄지 않을까? 편하겠죠? 작업하시는 분들이. 그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게 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뭐 넣습니까? 부품 번호하고 표면 거치기 필요하죠. 근데 이제 부품 번호하고 표면 거치기는 이미 제가 하나 저렇게 뭔가 세팅을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요 데이터. 요 파일도 제가 그 다운로드 받을 수도 URL 제공할 테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올릴 만한 거를 하나 복사해서요. 요거 하나 그냥 복사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고요. 그 다음 얘도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잡아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 놓겠습니다. 예.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표면 거치기 등 뭐 만드는 방법에 어떤 동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졌고, 요 기어 칩을 열처리는 사실 스포기어 쪽이니까 이거 지우고, 얘는 부품 번호 3번 맞죠? 이게 조립도 보면 3번이죠? 예, 됐고. 그리고 형태적으로 이렇게 둥글둥글하다고 저는 표현하는데, R1, 2, 3가 있고, 여기 R3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둥글둥글한 부품들은 예, 우리는 이제 주물로 뜬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국자의 건더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이제 XY급이 있다라고 표현할 건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Y급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조립되는 부분이죠. 여기 조립되고, 양쪽으로는 접촉되는 부분이죠. 여기도 접촉되고, 여기도 V볼트가 접촉되고, Y급이 여기 있었군요. 미안합니다. W급이 없다, 그죠? 예, W급이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W급은 없습니다. 그냥 뚫린 구멍은 없는 것 같아서 W급은 없고, Y급을 제가 어떻게 왜 다시 봤냐 하면, 여기 V벨트라고 하는 벨트가 여기를 계속 마찰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계속 지나갈 거거든요. 실제로 얘가 구동이 되면 V벨트가 이걸 타고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Y급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는 Y급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은 XY급 정도가 있는 것 같고 W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정정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부품 번호 줬고, 이게 전체적인 표면 거치기는 정의 내렸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형태, 국자의 건더기니까 주물로 만들었지만 더러운 부분만 털어내고, 그리고 그 내부에는 기계 가공면이 있다. 그래, 그 면은 X급이 있고 Y급도 있다. 그럼 여기 급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다가 표현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표면 거치기 표현이죠. 그러면 이 형태 그대로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축소해서 썼어요. 그죠? 요거 만드는 방법도 다른 동영상에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있는 거 써먹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X급이 어디일까? 축이 조립되는 여기 부분이 X급 맞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표현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X 세워진 거 복사하셔서 이거 데리고 오면 되겠죠. 여기다 하나 콩 붙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를 처음에 줄 때 간격을 조금 더 많이 띄웠죠. 이제 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생각해서 이제 간격을 띄운 거예요.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면들은 그냥 그대로 둬도 상관없겠죠. 맞죠?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생각되는 부분들이 이제 V벨트 풀리 쪽이거든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아까 방금 여기가 Y급입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을까? 사실 이걸 제가 Y급이라고 이제 우리가 선언한 이유는, 요거 보고 이제 미리 저는 이제 판단한 겁니다. 이 규격 집안에 보면 여기 친절하게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이게 Y급, 벨트가 닿는 면 Y급, 그 다음에 윗면하고 옆면은 다 어떻게 하래요? 흐리지만 X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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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면 X급, 제일 꼭대기 X급, 요 바닥면 X급. 요 타는 V자 옆면만 Y급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거 감안해서 얘처럼 한번 넣어보시면 됩니다. X급 세워진 거 카피하셔서 찍어서 얘 어디로요? 위로 찍으시면 되겠죠? 위에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바닥에도 하나 있었네요. 여기도 복사해서 바닥면도 여기도 하나 됐죠? 그럼 여기 바닥 넣고, 그 다음 옆면에 두 개 넣어야 되는데 옆면에는 두 개입니다. 요쪽 면, 요쪽 면 양쪽으로 두 개 넣어야 되겠죠. 이 표면 거치기 넣을 때 반대로 넣는 분도 계시는데, 얘 방향을 이렇게 놨으니까 이걸 이렇게 놓는 게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물론 여기도 놔야 되는데 얘를 여기에다가 놔야 될까요? 아니면 얘를 여기다가 놓는 게 맞겠습니까? 정답은 여기입니다. 그죠? 가공면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요 표면을. 얘가 이렇게 있으면 공구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면을 깎지는 않잖아요. 여기가 공구의 끝날이라고 생각하면 끝날이 이렇게 진입할 수 없죠. 요 면을. 여기서 진입해야 되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돌아 그랬으니까 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이죠. 저쪽 면을 한다 치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요 방향으로 꽂아 주셔야 돼요. 됐죠? 그럼 반대편도 하나 더 꽂아 주셔야겠죠? X급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꽂아 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됐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Y가 여기 있었다 그랬으니까 Y도 꽂아야죠. 지금 X급은 다 꽂았고 Y급 두 개. 근데 이렇게 누워져 있죠. 이렇게 뉘어서 해야 되죠. 또 뉘인 것도 정확하게 뉘인 게 아니라 각도 따라 뉘어졌죠. 이걸 회전해서 이제 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 수직으로 세워진 거 하나 복사해 오십시오. 하나 클릭해서 그냥 여기다가 복사 일단은 붙여 넣으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자, 그래 놓고 로테이트를 할 거예요. R로 엔터 치고 요 관련된 선들 있잖아요. 찍어 놓고 엔터. 기준점을 여기다가 콩 잡으세요. 그래 놓고 이 방향선을 타고 한번 가보세요. 이쪽 선을 타고 가든지. 이 선을 타고 가면 희한하게도 그 선에 맞게끔 직각으로 딱 옮겨 타죠. 법선으로. 여기 놓고 한번 클릭해 주면 이렇게 그냥 딱 섭니다. 요 선에 법선상으로 똑바로 선다고 생각하면 되죠. 법선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90도로 세워지는 선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로 이렇게 해주고 여기 기준점 콩 찍으면 이렇게 희한하게 더 섭니다. 엔터 쳐주시고. 됐죠? 위치 바꿀 때도 무브 기능 하셔서 옮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Y급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안에 넣어줬고 옆에 해줬고 이런 옆면들은 가공할 필요 없죠.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여기는 뭐 접촉되거나 그런 닿는면이 전혀 아니니까요. 이해됐고, 그 다음에 키홈도 여긴가도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규격집을 한번 바라보면 규격집 상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죠? 우리가 B2 요 보스 부분이니까 요 상단의 X급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건 요 옆면을 얘기해요. 요 반대편의 옆면하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도 X급을 넣어주라는 그 뜻이죠. 요 그림이. 자, 그러면 다시 X급 뒤집어진 거 하나 가져와서 얘는 어디에 붙여요? 저는 여기 붙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를 가리킵니까? 얘죠? 그럼 얘는요. 이쪽에 안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진 것도 복사하셔서 데리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다가 콩 박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봅시다. 3번 부품이고 전체적으로는 국자의 공돌이 주조품, 주물품이고 그 안에는 이제 기계 가공면이 X급하고 Y급이 있고 X급 표현해줬고 Y급 두 군데 표현해줬고 X급 표현해줬고 다 규격집 확인해서 집어넣고요. 그러면 도면 검도를 또 한 번 더 하죠. 마지막으로 기하 공차 넣기 전에 한번 검도하고요. 지름 34, 66, 92, 101에 17.3에 일반 공차, 그 다음에 표면 거치기 넣어줬고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폭 6, 그 다음 상단에 34 플러스 마이너스 0.5, 9.2, 4.5 공차 있었고 8 표면 거치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예,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더 이상 할 건 없습니다. 예, 이미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내비두시고 조금 위치상으로 조금 더 잘 보이게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시면 숫자가 좀 더 잘 보이겠죠? 네, 됐습니다. 나중에 위치 조금 더 옮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제 여기다가 데이텀을 꽂을 겁니다. 이 부품은 이 조립도를 보게 되면 축에 꽂히죠. 우리가 축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축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흔들림 공차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축에서 흔들림 공차를, 그러니까 축이 기둥이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축은 흔들리면 안 된다, 기둥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는 표현을 썼고 여기에 걸쳐진 것들 다 뭐겠어요? 여기 V벨트 풀리도 마찬가지고 커버도 여기 걸쳐 있는 거죠, 한편으로. 그 다음에 여기도 커버가 한편으로 걸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퍼기어도 여기 걸쳐 있죠. 그러면 영향을, 얘가 흔들림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도 흔들림의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스퍼기어든 V벨트든 어쨌든 여기 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도 똑같이 예, 흔들림 공차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 중심으로 이렇게 데이텀 잡았듯이 우리도 여기서 꽂혀지는 중심이 어디입니까? 조립되는 중심은 얘죠. 즉 여기 15파이 쪽이죠. 여기다가 데이텀, 기준 데이텀을 하나 꽂는 거예요. 데이텀은 L이 엔터를 쳐서요. 선 하나 클릭해서 살짝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이 선을 삼각형 다리바라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화살표 쪽 보면 탁구 체험을 열으셔서요. 여기 스크롤바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데이텀 채우기가 있어요. 눌러주고 닫고 그 다음에 톨러런스 TOL이라고 치고 여기 데이텀에다가만 대문자로 자, 이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봐야죠. 여기를 ABC로 A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얘는 3번 부품이니까 1번, 2번에서 어디까지 썼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C를 썼네요. 그죠? 2번에서. 그러면 얘는 그 다음 순서인 D를 쓰셔야 되겠죠. 자, TOL 치고 그 다음에 대문자 D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꽂을 수는 없죠. 깃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꽂으면 안 됩니다. 자, TOL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D라 치고 일단은 아무데나 콩 찍어서 빼놓고요. 무브 기능 이용하셔서 엔터, 여기 중간점을, 오스냅 기능의 중간점을 여기다 콩 박아 놓습니다. 자, 요렇게 찍어 놓으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요 표면을 얘기하면서, 즉 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의 표면은, 즉 원통에서의 이런 방식의 표현은 양쪽 원통, 즉 이 중심이 이상적인 수평이라는 소리예요. 이상적으로 수평인, 그러니까 즉 데이텀이니까요. 수평으로 놓여졌으니까 얘는 이상적인 이제 중심선, 수평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적인. 그럼 요거 기준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양옆면하고 그 다음에 저 원통 부분 끝면이겠죠. 양옆면하고 그 다음 원통 끝부분이에요. 여기 마찬가지 이 바닥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정을 할 때 흔들림을 줄 때 양옆쪽에 해당하는 20이라는 곳에다가 흔들림 공차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저 끝쪽이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이 저 끝쪽 맞죠? 이 끝쪽에 해당하는 101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도 흔들림 공차를 2개 넣어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라고 하는 소리는 이 2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여기다가 꽂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얘를 가공을 했을 때 이렇게 다 가공되면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얘가 가공이 돼서 이렇게 가공될 일은 거의 없는데 그죠? 이렇게 만약 이렇게 가공됐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 요 끝이 여기야 되는데 그죠? 여기야 되고 기준은 여기인데 요 사이에 범위가 있을 거잖아요. 요 사이에 돌도록 가공을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의 범위를 IT 공차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제 기입을 해주는 거예요.
요 사이 범위 내에 들도록 이게 가공을 하라. 형상을 맞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하공차라는 건 형상을 맞추라. 즉, 가공을 해서 그 형상으로 맞추라는 의미예요. 기하공차라고 하는 건. 자세공차고 형상공차라고도 부르기도 하거든요. 요 범위 내에 들도록 얘를 가공하라. 물론 이렇게 뭐 0.4 이거 되게 큰 숫자입니다. 0.4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각도가 엄청 커 보이죠. 그래서 이 공차는 되게 큰 공차예요. IT 공차로 찾아 들어가면 1000분의 얼마로 나올 거예요. 1000분의 뭐 1000분의 15, 뭐 1000분의 13, 1000분의 11로 나올 겁니다. 얘는 0. 얼마면 되게 큰 숫자입니다. 공차 대역으로는요. 어쨌든 이 의미고 옆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101에 대한 지름 쪽에도 원통 지름 쪽에도 준다는 건 제가 축을 설명할 때 좀 해드렸는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부분을 여기서부터 여기 측정에 관한 이제 의미로 보면 여기서 측정을 했을 때도 100일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측정을 했을 때도 100일이 나와야 되죠. 자, 그렇다면 가공을 다 해서 요 옆면을 100일이 나왔는지는 뭐 버니어 캘리퍼스로 확인되겠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벗어나는 걸 확인하려면 다이얼 게이지라고 하는 비교 측정 장비 가지고 여기 다이얼 게이지를 얹어 놓고 다이얼 게이지의 눈금 0에서 이게 얼만큼 더 이게 떨리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 측정했을 때 그 다이얼 게이지 움직임이 제로이면 좋은 거고 여기서 꽂아 놓고도 얘를 회전시켜서 다이얼 게이지 눈금이 흔들림이 없어야지 여기 온전히 101 여기서 101에서부터 101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기 측정했을 때 이제 101이 흔들림이 제로인데 여기를 측정했는데 흔들림이 되게 많으면 그 흔들림 그 많은 값이 어떤 값이겠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공차가 생긴 거죠. 맞죠? 예, 이제 공차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측정하든 여기에서 측정하든 이 101이라는 숫자를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 맞죠? 그죠? 예. 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기하공차는. 그래서 형상적으로는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단면으로 다 측정을 해봅니다. 측정을 해서 이 부분이 때로는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이 부분이 때로는 이렇게 가공될 수도 있잖아요. 높이가 달라져서.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결국은 뭐가 생긴 거예요? 요 사이가. 공차가 발생된 거죠. 이것도 굉장히 큰 공차입니다만 공차가 발생된 거죠. 요 범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하공차에서 요 범위를 얼마 이내로 가공되게 하라 라고 해주면 그 범위가 들도록 해주면 여기가 공차 범위 안에 들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잡아줍니다. 요 범위를 우리가 이제 지정해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품이 나오는 거죠. 예, 정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주시고 기하공차 한번 끝으로 넣어볼게요. 데이터 여기 꽂았으니까 옆면 자, L에 엔터를 치고요. 여기 찍어서 오른쪽 빼고요. 자, TOL이라고 치고 자, 요 옆면의 기준도 100일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의 기준이 아니라 이 옆면 자체가 이제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100일 기준으로 IT 공차를 찾아가야 돼요. 자, 100일 기준으로 IT공차 5등급을 쓰는데 100일은 예, 15라는 숫자가 눈에 보이세요? 예, 얘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15라는 소리죠. 그 범위 안에 들도록 얘를 가공하라. 그래서 TOL 기호는 흔들리지 마라. 데이텀은 D 0.015 주고 이렇게 하겠죠. 예, 요거 하나 꽂고요. 이 의미가 뭐라고요? 요 면을 가공했을 때, 그죠? 이렇게 가공했을 때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이제 요렇게 됐다 칩시다. 그럼 요렇게 가공됐을 때 원래 가공돼야 되는 요 범위가 오차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공차인데 요 대역을 얼마로 이내로 맞추라고요? 0.015 이내로 이 부분이 완성되도록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0.015면 이 숫자 엄청 차이가 나죠. 그럼 0.015라는 숫자로 따지면 이렇게 가공될 리가 없겠죠. 더 이쪽으로 당겨져서 범위가 더 좁아지겠죠. 맞죠? 그래서 요 범위를 요 대역을 0.015라고 하는 공차 범위 이내로 만들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 이렇게 만들어질 리가 없겠다, 그죠? 이렇게 주고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AD 엔터를 치고 여기 원통 부분 쪽도 찍고 빼고요. TOL 자, 기호는 흔들림 주고 D 주고 여기도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100일 똑같으니까요. 여기다 공차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다이얼 게이지로 찍어도 여기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찍어도 여기에 단차 높이 여기서 다이얼 게이지를 찍어도 여기에서 다이얼 게이지를 찍어도 위아래로 만약에 발생되는 그 단차를 어떻게 해요? 공차를 이 범위 내로 맞추라는 거죠. 1000분의 15 이내에 들도록 이 범위를 가공하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게 이제 기하공차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완성됐으니까 이건 지우고요. 자, 이제 적당한 위치 찾아서 이거 옮겨 놓으시면 돼요. 조금 더 붙여 놓는 게 보기가 편하겠죠? 그 다음에 얘도 안쪽을 좀 몰아 놓는 게 보기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다시 여기 도면 한번 쳐다봅시다. 여기만 윈도우로 확대하고요. 저장하고. 자, 그럼 공차하고 다시 번호인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부품 번호 3번이고, 예, 주조품이라서 이렇게 했고, XY급 아까 표현했죠. 기하공차는 데이터 중간에 여기 꽂아서 요 중심을 기하공차 센터로 놓고, 옆면에 대한 기하공차로 흔들림 잡았고, 원통 끝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잡았죠. 여기 끝면에 대해서 흔들림으로 각각 잡았습니다. 숫자는 똑같을 거예요. 여기 IT공차 5등급 사용했고 101이라는 숫자는 80에서 120 사이 범위고 15라는 숫자는 결국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015를 각각 포함시켜서 이렇게 데이텀을 꽂고 예, 기하공차까지 완성했습니다. 네, 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VBAT 풀리 부품을 치수공차 표면 거치기까지 해서 그냥 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